허그것. 이래가지고 살아생전에 부자 소리 들어보고 죽겠나? 이거 원? 아직 한참 부족하단 말이야? 이봐 마누라. 돈 좀 더 아낄 수 없어? 아껴야 부자 되지. 저는 늘 스트레스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8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제 꿈을 위해 언제나 연구하고 노력했죠. 그 나이 먹고 무슨 꿈이 있냐고요? 인간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꿈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꿈이 있지 않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이지요. 저는 이곳 미국 캔자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는 늘 돈에 쫓기며 살았죠.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늘 형님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고 새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웃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일상이었고 항상 비굴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사실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고 한때는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능력하고 비굴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 나이를 먹고도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저 또한 부자로 불릴 만큼의 부를 축적하지는 못했다는 소리지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다급한 마음마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지금의 제 나이는 생업에서 은퇴해야 할 나이고 당장이라도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테니까요. 최소한 죽기 전까지는 이 지역 내에서 부자 소리는 들어보고 싶었죠. 그런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창 돈독이 올라서 식당 앞에 나와서 손님들을 유인하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 식당으로부터 약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곳에는 작고 허름한 행색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이나 텅 빈 눈동자를 보니 주변에 돌아다니는 고아나 거지쯤으로 생각했죠. 부디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소년이 저나 식당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왠지 그 소년 때문에 그날따라 손님이 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는 했지만 이상하리만치 그 소년은 저와 식당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기에 조금 찝찝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이곳에서 꺼지라고 내쫓아버렸죠. 그 소년은 제가 쫓아내며 윽박 지르는데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쫓아낼 필요까진 없잖아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아내는 저에게 눈을 흘기며 너무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오로지 식당 운영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터라 그런 아내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느 천년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에게 부자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지금의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우리 가족들 배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면 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머리를 싸잡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식당 운영을 지금보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보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겨우 생각해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이곳은 미국치고는 다소 외진 곳에시 꼴이어서 주로 드나드는 손님들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즉 매일 비슷한 숫자의 손님들이 이 작은 동네 식당들을 여기저기 드나들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내 식당 주변의 다른 식당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제치고 이 지역을 독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었죠. 박리담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식당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여 보다 많은 손님을 식당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해야 했습니다. 많은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윤이 남아야 하는 장사니까요. 저의 이런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이 미어터질 정도로 우리 식당만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저의 이런 전략을 두고
주변의 다른 식당 사장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조셉 씨, 이건 스스로 멸망하는 꼴입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요. 결국 이 마을에 있는 식당들이 모두 망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었거든요. 역시 이 방법은 무리인가? 손님은 많이 유치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구먼. 그렇담 뭐로 부족한 이윤을 채운단 말인가? 이왕 주변 상인들과 척을 지게 된 이상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이윤을 채울 수 있을지 또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제 식당에는 3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을 채용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박리담의 전략을 펼치면서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들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이민자 출신들 위주로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중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죠. 저는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보수보다 더 적은 보수를 주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덕 사장이었지요. 원래 정상적인 임금의 거의 절반가량의 돈만 주면서 일을 부려먹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식당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곳에 간다고 해봤자 재취업이 될지도 미지수였고 더 좋은 환경을 구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제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것을 아주 크게 후회하게 되었죠. 제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식당에 놀러온 손녀딸을 돌보고 있는 아내에게 식당을 잠시 맡겨둔 채로 말이죠.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돌아온 것은 제가 식당을 비우고 일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즈음이었죠. 식자재를 모두 주문하고 식당으로 돌아온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 가게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식당이 활활 타고 있는 와중에 직원들은 가게 밖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불난집 불구경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열불이 터졌죠. 너희 여기서 뭐해? 담장 식당에 불을 끄지 않고 소방기관에 연락은 한 거야? 저의 다급한 말에도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순간 저는 그들에게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조금의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질 모양으로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가게 근처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입구 쪽부터 번진 불 때문에 아내와 손녀딸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한 듯 했습니다. 즉, 지금 저의 아내와 손녀딸이 저곳에 갇혀 있다는 말이었죠.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미 식당 입구 쪽에서 번진 불길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직 안쪽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방기관에 연락했지만 그들이 여기에 도착할 때는 이미 늦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를 해야만 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들린 것은요? 혹시 안에 사람이 있나요? 저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검은 머리의 아시아 계통. 젊은 청년은 곧바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저를 의아스럽게 만들었죠. 난데없이 식당의 유리창을 모조리 깨부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청년이 지금 안에 사람이 불길에 갇혀 있는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일순간이었지만 혹시 저 청년도 나에게 불만을 품고 나를 조롱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창문을 깨던 청년은 또다시 다급하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가는 듯 했죠. 그곳에서 그는 작은 소화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 청년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과연 청년이 창문을 깨부수자 식당 안으로 향하던 불길이 외부로도 조금씩 번져서 시간을 조금은 벌어주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화기로 입구 쪽에 불길을 조금 진압하는 듯 싶더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그 청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안에서는 제 아내와 손녀딸이 그 청년과 같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맙소사.
신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10시간처럼 느껴졌던 단 5분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진심으로 아시아 청년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청년이었는데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지나던 중 불이 난 식당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청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아내와 손녀딸을 구해주고 유유히 사라졌죠.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인 청년은 한심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저에게 신이 내린 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우리 식당은 그 지역의 명물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손님들이 미어터질 정도로 드나들기 시작했죠. 이대로 몇 년만 노력하면 금세 제가 그토록 원하던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밀려와서 대기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 눈에는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그 사람은 우리 식당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식당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사에 방해된다고 쫓아냈던 거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옆에는 더 어린 소녀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동생처럼 보였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평소에 식사하는 개인적인 장소로 데려와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눈앞에 음식들이 차려지자 눈치를 보더니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은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때는 바로 누군가에게 베풀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이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도 사실 저는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한국인 청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그곳에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